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하기 김학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데 사실은 유익한 그 뭐냐면은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하고 여기 보시면은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이라는 게 있죠.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 여기 있는 지금 발레 하시는 분을 완전하게 없애버리고 다른 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많겠죠. 사진을 찍었는데 가족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불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앨 때 이제 쓰는 기법이거든요. 일단 저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물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보면 올가미 툴이라는 게 있죠. 올가미 라sso 툴이라고 되어 있죠. 라sso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단축키가 뭐냐면 Shift F5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필에 가시면 자, Shift F5번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로 채우겠냐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컨텐츠가 여기 보면 컨텐트 어웨어라고 되어 있죠. 뭐 우리말로 하게 되면 내용 인식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용 인식이 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빼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어느 정도 잘 빠졌죠? 상당히 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발레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원상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F12번 리버트입니다. 이렇게. 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자, 이 발레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배경을 넓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뭐 FHD로 맞춰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생으로 이렇게 늘리기는 쉽지가 않고 생으로 늘리게 되면 사람 눈이라는 거는 바로 알아봐요. 어색하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좀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이미지를 늘려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컨트롤 뭐 예를 들어서 자, 백그라운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자물쇠를 끌게요. 자, 컨트롤 T를 하셔가지고 강제로 늘리는 경우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상하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단 툴을 가지고 일단은 그 캔버스를 좀 더 늘리시고 어느 작업상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어느 가로 픽셀 얼마에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강제로 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사람이 좀 뚱뚱해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뚱뚱해지죠. 사람이 어색해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12번 누르고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요거 먼저 끄고 자, 그 다음에 재단 툴로 늘리고요.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했어요. 자,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캔버스를 늘렸고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생겼죠? 조절점들이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Alt를 눌린 상태에서. 어때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사람이 생각보다 안 뚱뚱해졌잖아요. 사실은. 아까는 사람이 뚱뚱해졌죠. 그러니까 핵심되는 이미지의 어떤 비율을 최대한 살리면서 배경 이미지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컨텐트를 그러니까 내용을 인식하여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 조절을 한 거죠. 자, 상당히 재밌죠.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분명히 핵심되는 이 콘텐츠는 유지한 상태에서 배경만을 늘린 거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만 할까요? 간단하게 오늘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 하나만 한 가지만 더 불러올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실 때는 이 그림자까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자까지 이렇게. 자, Shift F5번 아까 단축키. 자, 에디트에 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많이 쓰기 때문에 Shift F5번으로 하셔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물을 뭐냐면 내용 인식을 하여 채우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D. 이렇게. 자, 됐죠. 간단하죠. 아마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없애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때 컨텐트 어웨어나 이 필에,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 이 배경은 늘려야 되는데 배경에 있는 어떤 내용, 어떤 주인공이나 인물들은 살리면서 가로와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배경만 늘리는 거는 이제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을 하시려면은 지금 안 먹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걸 꺼 주시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 주신 다음에 자, 하게 되면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걸 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이 재단 툴로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죠. 당연히. 재단 툴로 공간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이렇게 해서 늘리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뭐 사람이라든지 뭔가 어떤 콘텐츠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 콘텐츠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특별히 따로 그 조절하지 않으면서 사람 눈은 가로 세로 비율이 바뀌면 금방 알거든요. 아까처럼 발레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강제로 늘리게 되면은 가로와 세로 비율이 무너지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거 컴퓨터니까 가로 세로 비율은 뭐 자유자재로 늘려도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피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 따가지고 따로 레이어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비율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핵심은 사람 자체의 비율까지 같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아까 뭐 간단히 제가 이제 최종 결과물은 저거였었는데 이 고양이 발레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양이 발레하는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잠깐만요. 고양이 발레하는 그림이 자, 찾아볼게요. 자, 고양이 캣 발렛 이렇게. 자, 사람이 아까 발레하고 있는 장면이었지만 너무 내용이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이제 하나 사실 준비는 했었는데 꼭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그 발레하는 게 요거였거든요. 자, 고양이가 이제 점프하는 장면을 그 고양이 발레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워낙 점프력이 좋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 뭐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뭐 재미적인 측면도 제가 좀 가미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자, 요거는 자, 퀵 셀렉션으로 간단하게 잡으시고 자,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에 제가 설명했던 거 말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미로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충 된 것 같네요. 자, 셀렉트 앤 마스크로 가신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부분들은 이제 브러쉬를 약간 작게 하시고 이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들은 가장자리 부분 간단히 처리해 주시고 자, 됐나요? 이 정도면 간단히 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아웃풋은 셀렉션이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희뜩희뜩한 부분들은 꼭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시려면은 그 엣지 부분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엣지 부분을 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씩 마이너스 바뀌나요? 조금씩.
자, 엣지 부분을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자, 컨트롤 T 하시고 약간 키우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별건 아닌데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요. 반사를 시켜야 돼요. 여기 지금 살짝 물이 있으니까 반사를 시킬 때는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 복제를 하신 다음에, 자, 복제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트랜스폼에 가시면은 플립이라는 게 있어요. 플립, 호라이즌은 좌우로 뒤집는 거고, 요거는 세로로 뒤집는 거죠. 세로로. 자, 이렇게 세로로요. 이런 식으로. 자, 세로로 뒤집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좀 날아가 줘야 되겠죠. 점점 되도록이면은.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미 마스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주면은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마스크를 한번 줘볼게요. 마스크에다 한번 줘볼게요. 마스크에다. 이미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한 팁인데,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냥 그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세요. 요 놈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내내 하셨던 레이어 마스크를 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주신 다음에 부드럽게 없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동을 하신다든지 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자리에 보면 이 파릇파릇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 필터에 보시면 아더라는 게 있어요. 아더에 보시면 미니멈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니멈이라는 데 가시게 되면은, 자, 이 어떻게 되면은 요게, 잠깐만요. 자,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자, 이 검은색 영역을 좀 더 넓혀줘서 흰색 영역이 미니멈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조금 넓혀 볼까요? 살짝. 자, 원래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죠? 이걸 조금 넓혀 볼게요. 그러면 검은색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흰색 영역은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아까 보면 선택을 하고 나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원하지 않는 색상들,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요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은, 오늘의 핵심은 컨텐트 어웨어하고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두 가지였는데, 너무 두 가지만 하니까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미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도 해보고요.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거를 그 레이어 복제를 하면서 이제 뒤집기를 하는 거죠. 플립이라는 걸 해서 뒤집기를 해서 반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던 그 내용들 있죠. 그 필터의 미니멈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선택된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처리하는 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꼭 좀 따라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